안녕하세요. 김동섭입니다. 3월 1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금리가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1.6%대까지도 금리가 1.5대 중반으로 마감을 했어요. 사실은 1.5대 중반도 높은 거죠. 얼마 전에 1.3, 4 놀던 거였으니까. 자, 그로 인해서 다우는 장중할 때 1%까지 갔다가요. 강보합으로 마감했고요. 나스닥은 폭등을 합니다. 4%대 상승까지 했었고, 마지막에는 뭐 3%대 중반으로 좀 마감하는 모습인데요. 오늘은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 뉴욕 마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중국 양회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요. 그 다음에 고액 예탁금 감소세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일단은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면 다우는 강보합이었죠. 의미가 좀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중요한 고점, 그러니까 지난달 고점 부분을 돌파 시도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게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나스닥이 폭등을 했어요. 3.6%. 그래서 이 나스닥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. 자, 차트를 좀 보면요. 다우 차트예요. 다우 차트 이렇게 보시면 윗꼬리 부분에서 또 밀렸죠. 그래서 이걸 월봉으로 보시면 같은 요 위치에서 또 같이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고요. 나스닥을 좀 볼게요. 나스닥을 좀 보면은 나스닥은 이제 주봉에서 내려오다가 20주선에서 이 이탈 시도했었죠. 지난주에도 이탈 시도했었고 이번 주도 이탈 시도하다 거기서 아래거래 생겨서 올렸습니다. 이거를 끌어올린 종목들이요. 그동안 시장을 뺐던 애플과 테슬라였어요. 일단 애플은 4%대 상승을 했죠. 오늘 4%대 상승을 합니다. 그래도 일단 20주선 위치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테슬라가 대단합니다. 테슬라가 잡주처럼 움직입니다. 오늘 거의 19.64%입니다. 그래서 장대 운봉을 해서 20주선 깼는데 또 양봉으로 20주선 위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또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게 이제 애플과 테슬라 영향도 있지만 전기차, 같은 전기차 중에 니오라는 회사가 있어요. 니오라는 회사도 오늘 17%입니다.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만약에 전기차가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, 현재 그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면 이제 전기차들이 오늘 새벽에 주가의 방향성을 이끌어줬다라는 거죠. 오늘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라든지 이런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미국이 상당히 급등나가는 그런 과정인데, 기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. 기술적으로 보면 나스닥이나 그 다음에 다우나 사실은 새로운 지역으로 가지는 못했다는 거죠. 새로운 지역을 가지 못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. 어쨌든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 그 변동성이 큰 시장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거예요. 나스닥이 급등하고 다우가 또 조금 오르고 했지만 사실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어떤 큰 틀의 움직임은 아직은 없는 그런 상황이다.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중국인데요. 중국이 요즘 양회를 하고 있잖아요. 양회를 하고 있는데, 양회를 시작한 날 중국이 한 3% 정도 빠졌어요. 그래갖고 중국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증시 안정을 위해서 국대 펀드를 대거 동원했다는 얘기가 나와요. 근데도 중국 시장의 상승이 굉장히 버거운 모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.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두더라고요. 하나는 그 미국의 금리 상승 이게 중국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. 그럴 수 있고요. 두 번째로는 그 양회 과정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콩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. 강행 시사. 이로 인해서 동맹국들, 그러니까 중국에 반대하는 그 동맹국들이 지금 많이 많죠. 뭔가를 중국을 이렇게 어떤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어떤 선거 이런 것도 못하게 하려는 그런 모습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. 거기에 중심에는 미국이 있죠.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을 좀 하락시키는 거 아니냐, 저는 이런 해석도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중국장은 지금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.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
이 미국장보다 지금 중국장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거든요. 아침 시장은 미국장을 좀 봤는데 중국장 영향은 중국장 영향을 받아요. 중국이 어저께 5% 어저께까지 5%가 하락을 했어요. 5%가 하락했는데 월봉의 모습이.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끝날 때는 플러스였고요. 우리나라 끝나고 난 다음에 1.8%가 1.7%가 빠졌어요. 어저께요. 한번 볼까요? 해외지수 볼게요. 어저께 그쵸, 여기 1.8% 정도로 끝났거든요. 근데 어저께 3,429까지 왔었으니까 이거를 이제 일봉으로 한번 가보면 어저께 일봉으로 가면요 플러스였어요. 플러스 0.2%였는데 마이너스 2%란 거죠. 특히 우리나라 시장일 때는 플러스였어요. 그러니까 이 중국을 우리나라가 따라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국의 흐름에 사실은 오늘 굉장히 민감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미국장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시작하다가 중국장 오면서 방향이 바뀌었던 게 요 며칠 동안 모습이에요. 그래서 지난번에 중국이 마이너스 3%였다 쭉 땡길 때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2% 갔다가 쭉 올라왔거든요. 그래서 또 어제도 중국 플러스 되는 모습에 우리나라가 다시 낙폭을 다 2% 갔던 거 다 줄였다가 우리 끝나고 나니까 중국은 또 마이너스 1.8% 갔거든요. 그래서 중국의 흐름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겠다. 뭐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고객 예탁금인데요. 고객 예탁금이 계속 감소세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시장에서 증시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. 특히 연기금도 연일 매도를 하고 있죠. 근데 이제 이 고객 예탁금의 의미가 굉장히 큰 게 사실 저는 작년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. 예탁금이 뭐 다 들어오겠어?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근데 이 고객 예탁금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 시장을 이끌어갔던 누군가가 계속 내세웠던 게 그거였어요. 증시 대기 자금. 제가 주식한 일에 증시 대기 자금을 거의 연일 얘기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. 근데 요 근래는 잘 얘기 안 해요. 뉴스가 살짝 나오고 말더라고. 그때는 뭐 연일 뉴스 나왔죠. 한번 살짝 해보세요. 연일 뉴스 나왔어요. 그걸 가지고 뭐 시장이 부빌 언덕이다, 올라갈 거다, 뭐 계속 돈이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뉴스가 안 나와요. 가만히 보세요. 그게 언제냐면 올해부터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. 언제가 났냐면 사실은 그 1월 12일 날은 그 고객 예탁금의 정점이었어요. 74조 5천억. 어마어마했죠. 작년에 제 기억으로 50조 들어온 때부터 야 고객 예탁금 50조입니다. 50조입니다. 60조입니다. 65조입니다. 60 계속 진짜 매일같이 뉴스가 그거였어요. 그래서 사실 저 그때 그 고객 예탁금 포인트를 맞췄어야 되는데 저는 고객 예탁금이 사실 다 시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대기 자금이 되면서 사람들이 우 하고 몰려드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오늘 그 1월 10일에 74조 5천억을 찍고 지금 얼마냐 67조 5천억이에요. 약 7조 8조가 빠져나갔어요. 그러면 이제 계속 앞으로 어때? 줄어드는 추세가 될 수 있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인데요. 그 사이에 줄어드는 사이에 일어난 일을 지금 보면은 이 주식으로 왔던 그 고객 예탁금이 채권하고 예금으로 갔다고 합니다. 고객 예탁금에서 약 7조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. 7조가 채권으로 간 돈은 9조입니다.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주식을 사겠다고 들어오는 예탁금도 나가는 과정이지만 추가로 더 진입을 못하고 있고 들어오려는 돈들도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.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. 그래서 실제로 주식형 펀드로 3조 5천억 정도가 진입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 지금 2배 넘게가 뭐 예금이나 채권 쪽으로 다 흘러가고 있는 그런 현상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. 자, 그 얘기는 시장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다. 이런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. 코스피도 지금 오늘 기술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. 코스피 지수 보시면 삼성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인데요. 요 60일선 아래에서 끝났기 때문에 사실 오늘 60일선 또 회복하려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. 일단 그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주의 깊게 보는 건 수급이에요. 차트상으로는 뭐 한번 오늘 도전을 해보려고 할 것 같아요. 근데 수급을 저는 왜 중요해 보냐면 어제 수급이 참 희한했습니다. 요 근래 없었던 일이 벌어졌어요. 요 근래 없었던 일이 뭘까요? 궁금하시죠? 다른 거 아닙니다. 외국인입니다. 외국인이 뭐 매도했는데 왜 없었어? 그런 뜻이 아니죠. 요 근래 외국인이 이게 지금 현물이고 선물이에요. 외국인이 현물을 팔고 선물을 팔 때 같이 파는 애들이 누구냐면 현물은 외국 기관이었어요. 선물은 달라요. 선물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작년 3월 19일 이후로
서로 반대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이 매도하면 사는 게 맞아요. 이건 맞아요. 근데 현물에서 외국인이 대량 매도할 때 기관이 가만히 있었던 경우는 없어요. 보시면 여기서 이거 팔 때 3조 8천억, 뭐 9조 팔 때 한번 다 볼게요. 이거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어요.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거 팔 때 1조 팔았죠. 살 때 샀죠, 그렇죠? 살 때 팠죠, 팔았죠. 팔 때 샀죠, 그렇죠? 근데 사는 게 규모가 좀 많이 달랐어요. 근데 요 원래 모습을 보시면 대량 매도할 때 외국 매도할 때 외국 개인이 안 사는 경우, 기관이 안 사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어제는 기관이 샀어요. 같이 팔아야 되는데. 외국인들은 이번 만기 내일 모레잖아요. 만기를 겨냥한 뭐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제가 오늘 말하고 있는 키포인트는 그거예요. 어제 외국인들이 저렇게 팔았는데 오늘 갑자기 되돌려서 사는 게 나올까에 대한 걸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. 만약에 외국인들이 어저께 판 게 진짜라면 오늘도 고점부터 외국인은 계속 매도로 방향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시라라는 겁니다. 그래서 어저께 외국인의 매도세가 현선물 매도가 요 만기를 겨냥한 거라면 오늘도 치열한 싸움이 있을 수 있고 미국장 상승했기 때문에 중국장을 겨냥한 어떤 뭐 시장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.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오늘 수요일입니다. 오늘도 즐겁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